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게 안 들어오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안 들어와. 무슨 이게 안 와. 아이고. 좋아. 무슨 게 안 들어오는 거야. 자, 소리 잘 들리겠지? 자, 아이고. 여기 혹시 학생들이 이거 채팅 들어오면 얘기 좀 해줘야겠죠? 방송 이상하면 애들이 막 뭐라고 채팅하거든요. 네. 룸이 알겠죠? 네? 부탁해요. 네. 왔다. 부승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부승 소리 잘 들려요? 들리지? 오케이. 네. 봅시다. 자, 그래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뭐 다 한 건데 이제 뭐 문제에 나와 있는 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그걸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이죠. 자, 한번 치우고. 오케이. 자, 이게 X축이 광원의 진동수라고 했고 Y축이 뛰쳐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학교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최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때 선택지 1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실험과 관련하여 P하고 Q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PQ 이렇게 나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요거와 같은 수치를 가지는 것과 다른 수치를 가지는 것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첫 번째 1. 자, 사용하는 금속 PQ에 따라 첫 번째 1. 같은 점. 자, 뭐가 같나요? PQ 둘 사이 이게 금속이 P가 됐건 Q가 됐건 뭐는 똑같아야 되겠어요? 바로 같은 점은 기울기가 되겠죠. 그 기울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바로 플랑크 상수 H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라 해도 되는데 기울기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이 두 가지 말을 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기울기다 혹은 플랑크 상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금속에 따라 다른 점은 뭐겠어요? 다른 점. 딱 봐도 뭐가 다르죠? 네, 바로 절편이 다르죠. 뭐 Y절편이 대표적으로 다를 텐데 자, 절편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람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람수 P 여기가 마이너스 이람수 Q 그래서 이람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알겠죠? 붙은 거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람수가 다른 이유는 뭐겠어요? 이람수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전자가 그 금속 결정에 매여 있는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금속 결정마다
전자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속마다 이렇게 Y절편, 뭐 사실은 그래서 X절편도 다른 거죠. 아시겠죠? 뭐 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금속 Q에 대한 실험에서 언제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지,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빛의 진동수와 세기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자, 두 번째. 자, 우선 나 썼습니까? 자, 쓰시고요. 다 쓰세요. 자, 쓰였죠? 그렇죠? 자, 준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Q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광전자 방출 여부. 자, Q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뮤 제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노란색으로 쓸까? 이 X절편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문턱 진동수라고 했죠. 그래서 뭐 논술해라. 1.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그럼 뭐라고요? No 광전자. 뭐여도요? 광원의 세기와 무관하죠. 그래서 광원이 세건 약하건 진동수는 광전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될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광원의 세기가 커질수록 광전자 개수가 많아진다. 그 다음 광원의 진동수가 클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이런 내용을 논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이거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쓰였죠? 자, 이제 여러분 학교 입학한 지 지금 한 진짜 2주 된 거예요? 2주? 된 거예요? 2주 막 되는 거야. 자, 2주 생활해 보니까 나 기숙사 생활 체질인 것 같다. 몇 명 있어요? 좋아. 그래요? 그죠. 기숙사 좋아요? 예, 사실 나는 그 기숙사 생활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고등학교 시절이 정말 좋았는데, 근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진짜 친하게 지내세요. 아시겠죠? 친하게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들끼리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친구들끼리 예의 없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사실 일상생활 용어에서 이게 뭐냐면은 욕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말할 때. 특히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일종의 뭐 이렇게 미사 여구처럼 욕들이 나오잖아요. 수식어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우리 욕을 한다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장난칠 수도 있죠.
뭐 이게 또 충분히 장난칠 수는 있는데 과도하게 알겠어요? 과도하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그 장난을 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체 생활에서는 진짜 친구들 사이에 그 친한 친구일수록 더더욱 예의를 지켜서 행동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조금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좀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또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그 친구가 너무 조용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것 같아서 좀 말로 자극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둘의 친구들의 성격을 봤을 때 한 녀석이 한 녀석을 분명 자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못해서 너무 화가 난 그 친구가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팍 한 대 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친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놀렸던 친구가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에게 맞으면서 안경이 깨져가지고 눈 밑에가 살짝 찢어졌어요. 실제로 이 찢어진 상처가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피가 나게 된 거죠. 피가 나게 되면서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벽에 팍 흩뿌려질 정도로 피가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참다 욱하다 한 대 딱 쳤는데 그게 이제 사고가 된 거예요. 근데 맞은 애도 알아요. 맞을 짓 했다는 걸. 지도 알더라고요. 지가 맞을 짓 했다는 걸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피가 나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때렸던 친구는 자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0년 전 일이긴 한데 그런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한 친구 하나 자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그 친구도 되게 미안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사건은 벌어졌고 어떻게건 수습은 돼야 되니까 그 이제 때린 친구가 이렇게 이제 자퇴하는 걸로 해결이 된 거예요. 서로 되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친구들끼리 예의를 지켜서 생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다. 자, 그다음 내가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화학 양론이 알겠죠? 화학 양론이 무조건 절반 이상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화학 양론 숙제를 거의 무한대로 드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화학 양론은 진짜로 딱히 어디서 나온다 찍을 수 없어요. 못 찍어요. 알겠죠? 화학 양론은 진짜 연습 문제 뒤지면 한 2천만 개쯤 있을걸요? 거기서 그거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화학 양론은 정말 그냥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드린 모든 화학 양론을 여러분들이 다 푼다. 아, 나도 다 못 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 생활 15년 동안 하면서 모아놓은 양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 푼다. 이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이게 그 초등학교 때 하던 뭐 구몬 있잖아요. 구몬. 빨간 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학습지 이거 있잖아요. 왜 하루에 정해진 양이 있잖아. 그거 딱 하고 나면 막 놀러 가도 되잖아. 그거. 뭔지 알지? 그것처럼 내가 준 숙제에서 글쎄요. 좀 그렇고 정해 스스로. 하루에 5개를 풀자. 하루에 7개를 풀자. 이렇게 정해. 알겠어요? 그래서 막 몰아서 풀려고 하지 말고요. 매일 하루에 서너 개씩이라도 풀어. 알겠어요? 계속.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걸 정해놓고 하루에 적어도 서너 개 정도는 꾸준히 계속 풀어요. 알겠죠? 예, 거기서 뭐 얻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얻어 걸린다. 이거는 화학양론에서 거의 없고요.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론 문제 풀다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질문하시면 내가 최대한 뭐 이렇게 풀어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학습 자료를 보여내 드려요. 그래서 그 양론 관련해서 나한테 질문한 학생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딱 한 명 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뭐 어디 자료를 봐라 그리고 어디 영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방금도 양론 질문이 있어서 아까 양론 문제 하나 질문한 사람. 아까 뭐 풀어달라고 했죠. 그거 잠깐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누가 방금 양론 질문을 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문제집에 있는 건데 안 가져온 것 같아서 내가 좀 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팔이야.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뭐 15페이지 30번에 있는 문제인데 뭐 이렇게 뭐 찾으시면 있어요. 자, 사실은 이게 이 문제 되게 그 뭐냐면은 그 꽤 괜찮은 그 양론 문제입니다.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연소 반응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연소 반응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놈을 연소시켰다고 했지, 연소. 그럼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럼 주어져 있는 요 반응식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이게 있는데 우선 여러분 연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뭘 가하는 거예요? 네, 뭐 산소, 물질은 산소인데 산소 외에 뭐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본 연소를 하려면 열을 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세모 표시가 뜨면 이게 가열인데, 열을 가하게 되면 짜잔, 이렇게 이 결정 안에 들어가 있던 H2O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결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수는 그 고체 결정의 안정화,
목적으로 고체 결정에 붙어 있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모든 결정이 결정수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냥 원래 그 고체 결정 자체가 안정하면 결정수가 따로 없는데 그 결정수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녀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뭐 왜 예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막 격자 에너지 뭐 이런 거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 계산 등을 통해서도 고체 결정이 안정하지 않을 경우 저렇게 결정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붙어 있어도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거라 어쨌거나 열을 가했을 때 이 결정수가 수증기로 호롱호롱 떨어져 날아가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수가 붙어 있어도 이게 양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루룩 날아갈 테니까요. 이렇게 후루룩 날아가 버린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연소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C2 C2O4 3 솔리드가 이제 드디어 O2 산소랑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역시나 가열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2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진대요. 그럼 그대로 써요. 그러면 CeO2 고체겠죠. 산화물이니까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화학양, 그러니까 양쪽에 그 질량 보존을 생각하면 여기 세륨이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탄소가 있으니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완전 연소를 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CO2 가스가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자, 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양변에 질량 보존을 성립시키면 여기 탄소가 2, 3은 6 해서 6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소가 여기 2, 6, 12, 2는 4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여기다가 2 쓰면 아마 질량 보존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생경한 게 여기 결정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연소를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니까 양적인 관계는 크게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C2O43 요거 하고요. 여기에 있는 CO2 요 질량 사이가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양적인 관계 양적 관계 자 N 한 다음에 CO2 호이 생성된 몰수 연소 반응을 통해서 CO2가 생성됐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연소 반응이 그냥 100% 진행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만들어져 몰수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N C2 C2O4 3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반응해서 없어진 몰수. 자, 뭐가 된 거냐면 이놈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어떻게 돼요? 1대 2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1몰 없어지면 얘가 몇 몰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1몰 없어지면 얘가 2몰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가 2몰이 만들어졌다면 이놈은 1몰이 없어졌을 거란 얘기예요. 이건 반응물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생성물이니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2가 요 2라고요. 요 2.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C2, C2O4에서 이온가를 좀 살피면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C2O4는요 전체적으로 E- 음이온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세륨이라고 하는 건 몇 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3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2, 3은 6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3가 플러스 세륨에 C2O4 E-가 2대 3의 비율로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게 요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 한 단위 속에는 C2O4가 몇 단위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3단위가 더 들어있잖아요. 즉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몰이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C2O4가 3단위가 반응했다는 걸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맞나? 보자. 3개니까 아니지. 3대 2니까 가만히 있어봐. 2배면 2개가 만들어지면 반응한 게 2분의 1이고. 그래서 근데 왜 반대로 풀어놨지? 가만히 있어보자. 에이씨 헷갈려. C2O4와 몰수 B C2O4 E- 하고 3대 2 3대 2지. 그럼 3 세륨이 2 그렇지. 그럼 내가 뭐가 틀렸지? 1대 내가 잠깐만 봐. 내 비례식 잘못 쓴 거 아니야? C 세륨하고 C가 1대 2는 2 진짜 하여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오래 해도 맨날 실수한다니까. 진짜 바보 같기 전에. 여기 2 써야 되겠죠. 2 요렇게 써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해도 항상 이게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양론 할 때는 항상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2 알겠어요? 네, 뭐냐면 잘 보세요. 나 진짜 앞이 1대 2지. 1대 2면 봐봐요. 얘가 1몰 없어지면 얘가 2몰 생겨야 되죠.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몰이 만들어졌다면 얘가 1몰 반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등호를 성립시키려면 2를 나누는 게 아니고 2를 곱하게 해야 등호가 성립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맨날 풀어도 이게 실수를 한다니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비례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실수가 흔치는 않은데 혹여나 천회하나 만회하는 어떤 반응식을 보고 화학 양론이 좀 아리까리하다가 싶으면요 바로 그냥 비례식을 세우는 게 좋은데, 자, 그 비례식이 뭐다? 여기에 있는 세륨 2 C2O4 솔리드가 반응한 몰수와 여기에 있는 CeO2가 생성된 몰수의 비는 뭐하고 앞에 붙어 있는 화학 양론 개수비로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즉 얘가 없어진 비율, 얘가 생성된 비율이 1대 2잖아. 그러면 요 비례식을 풀면 그게 지금 요 관계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화학 양론을 틀리지 않게 풀려면 비례식을 쓰는 게 좋은데 지금 나도 이제 계산 좀 빨리 해보려고 대충 했다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화학 양론 할 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여하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 세륨 2 C2O4에 C2O4가 세 단위가 있다는 뜻은 이 세 단위는 또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양론 쪽으로 나누기로 표현을 해야 이놈하고 요놈 사이 관계가 등호로 성립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요놈이 아까 얘기했듯이 2몰이 생성이 되었다. 그럼 얘는 1몰이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얘 1몰 안에는 C2O4 세 단위가 있으니까 C2O4는 3몰 반응하게 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2몰 생성된 것과 3몰 반응한 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에 3분의 2가 있어야 등호가 성립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양론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어떻게 볼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C2O4E- 몰수는 저쪽으로 옮겨서 2분의 3배의 C2 세륨 O2 이 녀석의 몰수랑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위에 지우겠습니다. 위에 지운다. 지운다. 에이! 아유, 항상 실수한다니까. 자, 세 번째. 이건 예전에 방학 때 수업에서도 했었는데 옥살릭 애시드의 산해리 요거 반응식 기억나요? 여러분 옥살릭 애시드 산해리 어떻게 했었어요? 바로 H2C2O4로 쓴 게 옥살릭 애시드였는데 얘가 H 플러스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 C2O4 E-가 되는 게 옥살릭 애시드의 산해리 과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문제 기억나요? 이때 이 옥살릭 애시드의 루이스 구조 그려보라고 했었는데 옥살릭 애시드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자, 연습장에다 슬쩍 한번 해보세요. 연필로 한번 그려보세요. 옥살릭 애시드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 옥살릭 애시드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문제 한번 그려봐요. 냠냠. 그랬어요? 볼까? 보자. 왜 안 그래요? 이런. 옥살릭 애시드 루이스 구조. 오, 그렇지. 거의 다 왔어. 근데 아유 아쉽다 야. 응? 그다음 오! 오름 잘했어요. 오름 정답. 우리 하은이도 정답. 오, 잘했어요. 됐어. 자. 아닌데? 아, 그런가? 근데 자기 왜 또 헤어가 하은이랑 비슷해졌죠? 그런가?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봅시다. 자, 이거 옥살릭 애시드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탄소 두 개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이중결합 OH 이중결합 OH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옥살릭 애시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산해리가 되고 나서 만들어진 얘, 그래서 얘 이름이 옥살릭 애시드. 그 학교 선생님이 요거 이름 붙이기 강조하시던가요? 네, 명명을
명령법 말씀하셨죠? 수업은 안 나왔는데 아, 별표 쳐져 있었어요. 별표 쳐져 있었어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내 옛날에 얘기해줬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옥살릭 애시드고요. 그다음 옥살릭 애시드에서 수소가 떨어진 음이온, 얘 이름은 뭐죠? 얘는 옥살레이트라고 해요. 옥살레이트. 여기 이제 에이트라고 붙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산소 음이온을 뜻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수소가 요 두 개의 수소를 뜻하거든요. 그럼 요 두 개의 수소가 이온화를 한 다음에 이 옥살레이트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소, 산소, 산소 이중결합 요까지는 똑같은데 요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두 쌍이 있죠. 원래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두 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결합 전자가 있을 건데 그게 이렇게 1-음이온, 그게 이렇게 1-음이온의 형식 전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두 개가 이온하고 한 다음에 요 비공호 전자쌍에 의해서 1-음이온인 상태. 요 놈을 옥살레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H2C2O4 한 개가 이온화하면 바로 C2O4 E- 한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왜? 수소는 두 개가 있지만 전체적인 화학양으로 개수는 1대 2대 1이잖아요. 즉 얘가 한 분자가 이온화를 하면 한 분자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아까 이게 뭐예요? 반응한 C2O4 E-의 몰수와 생성된 CeO2 몰수 사이에 이런 비례식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논리로부터 H2C2O4 몰수랑 얘가 같겠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공급한 옥살릭 애시드의 몰수인 거죠. 즉 맨 처음 공급해준 옥살릭 애시드가 있었을 건데 그 놈이 한 개 이온화하면 한 개 만들어지니까 이 놈이 모두 다 세륨이랑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었을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이루고 있는 놈을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가열을 해버리면 몽창 다 세륨 옥사이드가 될 텐데 그때 요 놈하고의 몰수 관계가 요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럼 결국 뭘 알 수 있겠어요? 공급한 옥살릭 애시드의 몰수가 생성된 세륨 옥사이드 몰수하고 요런 물리적 관계가 있다, 양적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자, 요 밑에 지워볼게요. 준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이거죠. 몰수는 뭐를 뭐로 나누는 것이다? 몰수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램을 그램 퍼 몰로 나누면 그램 약분되고 몰수 단위만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몰수가 공급한 옥살릭 애시드의 몰수하고 생성된 세륨 옥사이드의 몰수가 2분의 3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공급한 옥살릭 애시드의 몰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MH2C2O4. 자, 소문자 M으로 쓰면 내가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얘를 뭐로 나눠요? 몰 질량으로 나누는데 옥살릭 애시드의 몰 질량이 지금 얼마? 문제에서 90.03
주어져 있죠. 뭐 굳이 단위를 쓰자면 그램 퍼 몰. 이게 뭐랑 같아요? 앞에 2분의 3이 있고 곱하기 세륨 옥사이드의 몰수니까 세륨 옥사이드 몰수 이게 질량을 세륨 옥사이드의 몰 질량 172.1 그램 퍼 몰로 나눈 거랑 같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왜? 배 아픈데 화장실 좀 안 돼! 가서 좀 하면 안 갈 거예요? 아니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배 아픈데 어떻게 해요? 예, 예, 그래. 카드 그래. 자,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풀어주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 뭐 모든 양론이 까뒤집어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거든요. 원리적으로 다 똑같고 뭐 몰수를 구해라, 질량을 구해라 다 똑같은데 항상 중간중간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특히나 방금 얘기했듯 뭐 이런 녀석처럼 보시다시피 원래 자체의 존재비가 뭐 이렇게 막 아리까리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몰수를 이렇게 등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례식 있죠. 비례식을 통해서 사실은 검산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나도 실수를 했는데 이게 실수 유발 요소가 항상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해결했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그 양론 풀다가 조금 좀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하나씩 질문하세요. 됐다. 자, 그 다음 뭐 볼 거냐면요. 세계정복 유니버설 케미스트리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교재입니다. 나 이론 교재입니다. 이론 교재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론 교재에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냐면 자, 이론 교재의 3페이지입니다. 이론 교재 3페이지. 예전에 이거 다 이렇게 제본해서 드렸었습니다. 요거 그죠? 아니면은 파일로도 다 드렸죠? 파일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제본해 드린 거 어제 내가 이거 가져오라고 했죠. 요 얘기 조금 할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선 요거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우선 챕터 몇 장이더라? 1. 네, 거기 페이지 3에 보시면 거기에 3.3 달턴의 원자설이 나옵니다. 달턴의 원자설. 자, 달턴이라는 양반이 원자설 얘기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 달턴의 원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원자라고 했어요? 파괴 불과 하고 딱딱한 질량 덩어리가 달턴이 얘기한 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그거 학생들 중에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떤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한테 보낸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다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여러분은 나중에 다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만든 자료를 다시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교사가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면요. 진짜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재의 내용을 뜻해요. 교재의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교재의 내용을 고지곧대로 그대로 쓰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문제에 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이 준달책이죠. 근데 준달책이 됐건 무슨 책이 됐건 이 그 제대로 쓰여진 좋은 책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맨 책 뒤에 찾아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기. 이게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돼 있고요. 혹은 어펜딕스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인덱스, 어펜딕스 혹은 우리말로는 찾아보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들이 거기 쭉 뒤에 정리가 돼 있어요. 요거 본 적 있는 사람? 전 세계 모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학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생물책, 물리책 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초중등 과정에 그런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책에는 안 돼 있는데 대학교과 이상의 제대로 된 책은 무조건 맨 뒤에 이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걸 찾아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준달책 뒤에 무조건 알겠어요? 뒤에 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원소 이걸 찾아. 무슨 말 알겠어요? 한글로 원소 아니면 영어로 돼 있으면 뭐라고 쳐요? 영어로는 엘러먼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엘러먼트. 그러면 이게 좀 좋은 책은 이 인덱스 어펜딕스에 바로 엘러먼트에 땡땡 해놓고 설명을 쭉 해놓고 있어요. 좋은 책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 용어의 정의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제 준달책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준달책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땡땡땡땡땡 페이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의 정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본 책 몇 페이지를 찾아가면 거기에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용어를 정의해라 라고 하면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어디다? 찾아보기. 알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한 것에 내가 준달책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게 조금 정리해서 드린 게 있거든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다 드릴게요. 알겠죠? 어차피 뭐 내가 내 작업물이니까 다 드려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해서 우와 우리 선생님이 진짜 뭐 정의에 대해서 민감하시구나. 와 뭐 대단한 학자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교사 입장에서는 교재 내용을 철저하게 기억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원자설이면 뭐야? 유희 선생님 시간에 나온 건가? 언급하셨어요? 혹시 그 원자설이 뭐 지금 관점에서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말 해요? 아직 안 했다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떤 뭐 법칙 얘기하면서 예. 그냥 쓱 지나갔어요? 자세히 말하진 않았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달턴의 원자설에 어떤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봐도 지금 관점으로는
이 달턴의 원자설이 정확하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즉 보세요. 원자가 파괴 불가한 거라고 달턴이 얘기했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턴의 원자설은 자연과학 역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건 맞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지금의 연구에 의한 지금의 원자 개념과 달턴의 원자설이 어떻게 다르냐가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다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요 내교재 3페이지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교재 3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얘는 나도 내 맘대로 쓴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냐면 옥스톱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희 교사는 준달보다는 옥스톱이에 훨씬 익숙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걸로 5년간 계속 그걸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유희 교사는 옥스톱이 책을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옥스톱이 책 관점으로 정리한 내용이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5가지 포인트가 있죠. 5가지 포인트. 이 5가지 포인트가 원자설에 대한 모든 정리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영어로 쓰여 있는 거는 옥스톱이 책이 영어 원서라서 내가 영어로 쓴 건데 영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이제 좀 약간 해석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어색하면 거기 그냥 해석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거기 잘 봐요. 잘 봐. 1 괄호 1 Matter consists of individual atoms. 자, 영어 아주 어려워요. 읽을만 해요. 읽을만 하죠. 물질은 개별적 원자들로 구성된다. 알겠죠? 구성된다. 그런데 거기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온 방사성 원소의 발견으로 수정 대상. 그거 보이세요? 뭔 말이냐면 달턴이 얘기한 그 원자설의 첫 번째 내용,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의 관점에서는 원자나 이온이나 방사성 원소 모두 다 물질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수정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괄호 1, 2, 3, 4, 5가 달턴의 원자설 맞는데 그 아래쪽에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게 뭐다? 지금 입장에서의 수정 대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괄호 3번 볼까요? 괄호 3번 찾았어요. 괄호 3번 보시면 different chemical elements have different kinds of atoms. In particular, their atoms have different masses. 찾았어요? 자, 괄호 3번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화학적 원소들은 다른 종류의 원자다. 특히 원자가 다르면 질량도 다르다. 그 괄호 3번은 그냥 영어로만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괄호 3번은 지금도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달턴의 원자설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괄호 3번만 수정 대상이 아니고요. 1, 2, 4, 5 모두 한글로 화살표가 있죠. 1, 2, 4, 5 모두 수정 대상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읽어보면 뭐 그냥 다 알만한 내용이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겠는데 혹여나 학교에서 선생이 언급을 하면 여기를 뒤지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한번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일반화학에서. 근데 또 일반화학에서 냈고 뭐 화학원에서 안 낼 수도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 낼 수도 뭐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됐고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자, 주어진 교재 7페이지에 보시면요.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 내가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고 했죠.
혹여나 선생님이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을 언급을 한다면 이 7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거를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게 내가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물리학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충분히 그 익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7페이지에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있다고 그 기억해 두시고요. 뭐 학교에서 언급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그죠? 혹여나 하면 보란 얘기예요. 자, 됐고. 그래서 8페이지 한번 볼까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연습문제 5 보이시죠? 8페이지 연습문제 5가 2018년 여러분 학교 기출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연습문제 5에 보시면 학교 기출이 그대로 나오죠. 자, 됐다. 뭐. 그다음에 톰슨의 응극선 실험은 안 해도 되겠죠? 그건 이해하죠? 이해죠? 이렇게 막 전자인데 이렇게 막 전기장 통과하면은 이렇게 막 휘고 막 이건 알죠? 그건 물리 시간에도 나올 텐데 뭐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장? 4장. 장자리 장장 4장장. 4장 가봅시다. 아이고. 자, 거기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요. 4장에 80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0페이지 2번 문제. 자, 문제가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뭐 당연히 시험 문제가 한글로 나오는 거니까 영어에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영어 자체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자, 내용이 어떤 건지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겠지? 좋아. 부승이 지원이 오케이. 됐어. 잘 들리고. 자, 그러면 지금 몇 시죠? 28분 남았어요. 20분 남았다고요? 8분 남았어요. 28분 남았다고요? 그래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이게 녹화 때문에 살짝 끊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이게 녹화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이게 시간을 보니까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끊었다 갈게요.